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나바입니다. 최근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일본과의 전쟁을 암시하는 이 주요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국민들을 우경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나 또는 일본 내부의 여론을 보면 그들이 지난 100년 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설쌤 관련한 많은 이 근현대사 강의가 막 떠오르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아베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전혀 도울 의무가 없고 이 소니 TV로 구경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무역으로는 거의 동맹국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으로 패려고 방망이 휘두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일본은 미국에게 패전했지만 그 미국의 이 보호 아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를 버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아베가 하는 행동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미 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안보상 일본을 미국이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겠죠. 여기서 더군다나 한반도의 이 비핵화가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 본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 가능한 국가. 아니,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누구랑 하겠습니까? 가까운 국가 중 중국과 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랑 할까요? 아마 시작과 동시에 일본 열도는 세계 지도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입니다. 특히 이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은 돈도 벌고 나아가 약해진 우리 민족을 다시 침략해서 지배한다.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우경화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진보적이고 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일본 국민도 많을 텐데요. 극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 변해버린 일본의 현 상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베의 일반적인 무역 제재를 보면 이건 국제관계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만행인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무색할인 많지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면서 이 한일 관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과 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여연 선거라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베를 대표하는 자민당이 다른 연립정당들과 함께 참여연 의석수를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표인 이 개헌선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의 이 보수 우익적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3년에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일본의 보수 우익 신문이자 아베의 기관지인 산케이 신문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언론들도 비판을 했고요. 우리는 당연하고 중국도 난리였죠. 심지어는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을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우클릭을 치닫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게 아베, 그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베가 정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참배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베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근데 원하는 게 뭐죠? 바로 표. 그렇습니다. 지지율입니다. 제가 이 지지율에 대한 방송을 자주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에게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차기에 있을 선거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같은 부분입니다. 결국 아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을 뽑아준 자민당을
이 지지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뭐 반대 국부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본 국민들은 왜 자민당 아베를 밀어줄까요? 꼴통들이라서 그럴까요? 뭐 이 부분은 제가 혐의로 몰고 가는 것은 반대하는 부분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일본 국민들 마음속에 좀 향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국민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 뒤끝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뭐 술 한잔 하고 또 어깨동무 하면서 뭐 일 털어버리자 뭐 이러면 또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이중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로 나타나는 걸까요? 결국 이 선거에서 표로 나타나는 거죠. 이 자민당이 앞서가는 데는 일본 국민들의 성향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30년대, 40년대 일본이 거의 아시아 전체를 침략을 하고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인데요. 그 시절을 매우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1910년 우리 대한제국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한족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이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한족의 역사와 만족의 역사는 다르다. 왜 너희 만족이 우리 한족한테 지배를 당하니?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라는 명분으로 만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만들었지만 실제 그것은 일본의 꼭두각시 괴뢰국가였습니다. 이 만주국도 바보 같은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자신들의 국가가 중화를 지배했는데 결국 그 이후로 만주국은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은 1937년에 난징을 공격하는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뭐 중국이 바로 항복할 줄 알았지만 당시 국민당의 장예스 정부는 이 서쪽으로 피신을 하면서 이 결사항전을 외치고 일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난징에서 30만 명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일본이 이 사건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중국에서도 큰 불매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일본은 두 손 두 발 다 들 건데 말이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일본과 한국의 교녀를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뭐 이 틈속을 파고들어서 이 미국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을 테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1937년 당시에 일본은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괌과 사이판 태평양의 작은 섬들부터 시작해서요. 서쪽으로 가면 뭐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이탈리아와 히틀러 독일인데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보면 보통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 그러면 어느 때를 꼽습니까? 고구려를 꼽습니다. 고구려 전성기가 5세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그 태양폭벌기라는 광개토대왕의 만화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인데 지금으로부터 바로 1500년 전에 우리의 영토가 이런 모양새였어요. 1500년 전을 우리는 그려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모양새가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거의 뭐 7, 8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화폐를 보면 고대라든지 근세의 인물들이 담겨 있지만 일본의 화폐를 보면 근대의 인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뭐 고대 중세 시대는 별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전범국가의 과오를 싣고 어떤 사죄를 하려는 모양새보다는 그 시대를 좀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6.25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1980년대 경제적으로 정말 절정을 찍게 되죠. 그때 온 세계가 뭐 또르는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패전의 아픔을 경제적 성장으로 위안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경제 버블이 내리막을 겪게 되고요. 일본의 대중문화도 이제는 한류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한없이 초라한 거죠. 뭐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동야 평화론, 서양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토 히로부미가 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이토 얘기를 할 때 크게 화가 났는데요.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 대동아시아의 공영권을 건설하는데 일본이 앞장서겠다.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 일본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1980년대 있었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 그때 정말 역사적으로 무릎 꿇고 참여했으면, 진정성을 보였다면 아마 한중일 3국의 모범 모델로서 삼국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독일하고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요. 2015년에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사회 교과서에 우리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실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다케시마 이러면서 지들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자라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또 그런 잘못된 정치인들한테 표를 던져주고 또 정치인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면 일본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보수 우경화 행보는 당장 어떤 어려움에 빠진 일본 국민들한테 순간적인 단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불행이에요. 사실 저는 반일 감정이 분명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는 바둑과 함께 저의 유일한 취미이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일본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일본과 이렇게 계속 적대적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외교관계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보거든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다만 지금처럼 일본의 우경화 때문에 지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본의 잘못된 판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어야 될까요? 바로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요, 정신 똑바로 박혀있고 선량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일본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불매운동에 관한 효과와 관련하여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일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